안녕하세요. 들어봤나율 이창민입니다. 채널의 주인장이신 우리 나율님께서 아직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도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마 잘 회복이 된다면 같이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06호라고 작성을 해주신 623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율님. 나율님께서 읽어주신 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글이지만 훌륭한 성우를 만나니 제가 겪었던 일이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라면 귀찮아서 언젠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미뤄뒀던 짧지만 또 다른 저의 이야기를 제보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취직한 전 직장의 기숙사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전 태어나 처음으로 알바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는 입장이었기에 꼼꼼하게 회사를 고르기보단 당장 나를 써주는 곳을 찾자는 생각이 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집 근처에서 다닐 만한 회사들은 구인을 하지 않던 탓에 전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들의 입사 지원서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사들의 면접을 다니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집에서 KTX를 타고도 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먼 곳에 있는 회사였지만 제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려 도착한 회사에서 면접을 받고 처음으로 면접 단계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면접관들의 태도에 이곳은 내가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었죠. 면접을 마치곤 집으로 바로 가야 했지만 그 회사는 꽤 외진 곳에 있던 회사였기에 버스 배차 시간이 상당히 길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회사 주위를 둘러보려 했습니다. 그때 방금 전 면접을 봤던 면접관 중에 가장 젊은 나이대로 보였던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왜 아직 안 갔냐고 물어보셨고 전 아직 터미널로 가는 버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말에 공감하는 듯 여긴 버스 배차가 좀 그렇죠? 라며 한마디 하곤 가던 길을 마저 가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 갈 길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맞다. 면접관은 제게 아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며 가던 길을 되돌아와 다시 제게 와선 혹시 집을 구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고 집은 차차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근처에 보니까 그래도 원룸 몇 개 보이던데 그 중에 하나 구해서 들어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대답에 그분은 그러면 혹시 저희 회사에 기숙사가 있긴 한데 거기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기숙사는 솔직히 원룸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긴 했습니다. 기숙사 비용인 5만 원만 내면 됐으니까요. 거기다 회사에서 그나마 가까운 원룸조차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기숙사면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것보단 가까울 테니까요. 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곧장 기숙사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제게 번호를 받아가 입사하기 전에 문자로 기숙사의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회사에 가기 며칠 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땡땡시 땡땡구 땡땡 고시텔 306호. 이상했습니다. 그 뒤에 붙은 고시텔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 전 바로 문자를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들려오다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땡땡땡의 AGM입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방금 기숙사 문자 받은 면접자 K인데요. 제 대답에 금세 누군지 파악한 AGM님께 제 의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방금 문자에서 기숙사 위치가 고시텔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대한 AGM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원래는 회사가 기숙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일정한 수의 인원들이 입사하는 경우가 생겨 고민을 한 끝에 회사 전용 기숙사를 따로 짓기보단 차라리 기숙사용으로 고시원 방을 회사에서 장기 계약을 해서 사원들 중 희망자들을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기숙사라곤 하지만 결국 고시원일 테니 방의 크기도 작고 방음이나 여러 여건이 열악한 것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고시원 숙소 때문에 솔직히 고민도 정말 많이 했지만 지금 여기 말곤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 회사에 들어가기 하루 전 모든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본 고시원의 외관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기대한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고시원이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 나오는 고시원이었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단 깔끔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 들어서자 처음 맡아보는 유형의 악취가 절 반겼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씨,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너무 역했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짐도 무거웠고 무엇보다 오는 길이 멀어 너무 지쳐 있었기에 전 하는 수 없이 인상을 찌푸린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총무실 앞에 도착해 전 제가 머물기로 한 호실을 말하며 오늘부터 살기로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무인 형은 저를 306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고시원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3층은 남자가 대부분인 층이긴 한데 몇몇 방은 여자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3층이랑 4층 사이엔 조리 공간이 있고 4층은 여자 전용층, 옥상으로 가려면 외벽에 있는 철계단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전 피곤했기에 총무형의 설명을 대충 흘려듣곤 짐을 대충 풀곤 쉬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마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가 한창 회사가 바쁠 때라 신입도 늦게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던 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로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일이 줄어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꿈속에 그 모임이 저희 집에 모여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꿈속의 저 역시 한창 그분들이 모이시던 초등학교 고학년의 몸이더군요. 하지만 전 이게 꿈이란 것을 인지도 못한 채 그분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던 저의 집중을 깨운 건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꿈속에 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온다는 거지? 란 생각으로 문 쪽을 바라보는데 돌아가신 삼촌께서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열린 문으로 처음 보는 여자가 손에는 식칼을 들고선 돌진하듯 달려들어와 그 삼촌을 마구 찔러버리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황급히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엔 아무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엔 아무것도 없었고 의자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황급히 다시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눈엔 환하게 웃으며 쓰러지는 삼촌과 시카를 든 채 빠른 속도로 달리드는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전 서둘러 제 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궜고 다행히 그 여자는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문은 나무 재질이었기 때문에 문을 부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력으로 두드리는 여자의 힘에 천천히 부서지는 게 보였거든요. 전 최대한 문으로부터 떨어져 벽에 붙은 채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리길 한참이 지났을까요? 끝내 퍼석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고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꿈속의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여자의 발을 붙든 채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만 있던 제게 여자가 비명같이 상당히 높은 음으로 말했습니다. 너만 하면 완성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전 발작하듯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가 꾼 꿈을 메모해뒀습니다. 살면서 이런 꿈을 꾼 건 처음이라 조금 불길해 메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그 꿈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돌아와 고시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상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2주에 한 번씩 문을 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술 취한 분들이 자신의 방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 하는 경우나 지나가다가 문을 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경우라 생각하고 무시한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전 회사에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알았다고 했기에 전 퇴사를 며칠만 남긴 채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을 마친 전 평소처럼 슬리퍼를 벗어 밖에 두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머물렀던 고시원은 계단에 개인 신발장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쳐 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둘 곳이 없어 밖에 슬리퍼를 벗어두거나 슬리퍼를 실내에 벗어야 하는데 전 슬리퍼를 방에 두기 싫어 밖에 두고 지냈거든요. 금요일 늦은 밤, 전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제 슬리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 당황해서 총무실로 가 슬리퍼가 사라졌다고 CCTV를 돌려보자며 총무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군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이곤 저와 같이 CCTV를 돌려봤습니다. CCTV 시간대를 뒤로 돌리던 형이 혼잣말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 찾을 텐데. 네? 제 대답에 조금 당황한 듯 보이는 형이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야. 하지만 누가 봐도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슬리퍼가 사라져서 찾으러 왔는데 제대로 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못 찾는다고 단언하듯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슬리퍼를 가져간 사람은 검정색 선캡을 쓴 채 옷도 정말 흔히들 입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성별도 제대로 유추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총무형은 익숙하다는 듯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슬리퍼 값은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곧 떠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슬리퍼 값도 입금해 준다고 하니 더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총무실을 나와 그대로 밖으로 나가 고시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도시락과 캔맥주 몇 개를 사와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의 몇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고시원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캔맥주를 마시는 일이었는데 이젠 할 수 없다는 것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 주변을 바라보며 캔맥주를 마시던 때였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총무형이 왔습니다. 그 형과는 짧지만 그래도 옥상 메이트로서 꽤 친해진 사이였기에 제가 사온 캔맥주를 하나 내밀며 형에게 권했습니다. 형은 제가 건넨 맥주를 받아 한 모금 들이키곤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 내일 모레면 나간다니까 말해주는 건데 사장님이나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형의 말은 이랬습니다. 형이 고시원에 들어온 건 약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형이 올 때부터 306호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항상 슬리퍼나 신발이 사라지는 방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사람들이 신발이 사라져 찾아달라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형도 무섭고 기분이 나빴지만 본인에겐 아무 일도 없었고 실제로 가져간 사람도 본인이 직접 마주친 일이 없다 보니 이젠 종종 생기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오히려 너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 신발을 누가 신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어쩌면 심령적인 무언가를 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은 본인들 일이 아니니 그냥 흘려 넘긴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맥주나 홀짝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케이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주변에 점집이나 무당들 엄청 많잖아. 거기서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어 난. 다행히 전 고시원을 나온 이후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귀신을 본다거나 한 경험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엔 사라진 저의 슬리퍼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주기적으로 찾아와 306호실에 사는 사람의 신발을 훔치는 걸까요? 어쩌면 이사오고 꿨던 꿈에서 나온 그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 상상이지만 어쩌면 그 근방에 있는 무당 중 한 명이 306호와 관련이 있고 저주 내지는 영혼을 달래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62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사실 제가 무언가를 항상 두는 위치에 물건이 사라진다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라진다면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623님의 사연을 보고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306호실에 사는 물건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 623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악몽을 꿨다. 혹시 주변에 있는 그 점집이나 무당분들께서 306호에 거주하시는 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몽과 관련된 무언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623님의 말씀처럼 꿈에서 꿨던 그 여자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내가 항상 두는 곳에 그 물건이 사라진다는 건 좀 꺼림직한 일이긴 합니다. 중간에 그 꿈에서 알 수 없는 여자분이 나올 때
저도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소름이 좀 많이 돋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었어요. 이 사연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시텔처럼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 위에서 머리가 긴 여자가 웃으면서 제 가슴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꾹 누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 특이하게도 무서운 감정보단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화가 정말 나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든 손으로 그 여자를 멱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몸을 엄청 많이 힘을 줘서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위가 눌렸던 게 딱 깨지면서 순간 멍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그 집에서 자는데도 가위를 눌렸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뭐 다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이럴 때도 가위를 눌렸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었는데, 이게 가위란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가위 눌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무력감도 오고. 저는 화가 많아서 그런지 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는 왜 순간 그렇게 화가 많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623님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채널의 주인이신 김나율님께서 컨디션이 빨리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바라며 오늘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나율의 이창민이었습니다.